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어제 잠을 한 3번은 깼나? 눈 뜰 때마다 시장이 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막 나스닥이 2% 넘게 올라가지고 역시 우리의 큰형님 엔비디아가 시장을 다 하드캐리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에 떴더니 하락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뉴스를 찾아보게 되죠. 뭐 다양하게 또 연준 이사들마저 뭐 버블에 대한 이야기, 고평가된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게 할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가 됐는데 일단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고용이 조금 얼어붙고 있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방점이 찍히는 건데 또 다른 쪽 데이터들을 보니까 또 아니야. 또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70%까지 동결이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 알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기대감이 있었고 또 상승에 따른 착실한 매물까지 출회가 되면서 어제장 시장은 장 초반 대비해서 결국에는 하락의 그 전환 폭이 꽤 깊었죠. 고점이 거의 3% 가까이였으니까 지금 2% 가까이면 거의 5%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던 거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5% 급등했다가 지금 2% 넘게까지 하락하니까 7% 고점 대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려를 해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도 막판에 더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확 떠서 시작했다가 SK하이닉스가 6%막 급등했다가 1%대로 상승을 줄인 걸 보고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지 않았어요? 아, 이거 쎄한데. 요즘에 약간 국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열리는 게 맞긴 하죠. 국장이 뭔가 미장의 그런 예고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가지고 쎄했는데 실제로 뭐 급등하니까 안심했다가 결국에는 하락하는 걸 보고 이게 여전히 심리가 여전히 불안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펀더멘털인데 그 펀더멘털로도 이길 수 없었던 시장의 심리 잠시 후에 자세하게 무슨 심리가 작동이 된 건지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금리 이야기, 버블 이야기, 또 테슬라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뭐 조금 이따가 스투시 이거 보여드리려고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이런 날은 딱 각 잡고 뭔가 되게 정장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되게 아니, 날카롭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게요? 다들 이제 지금 일어나신 거죠? 지금 일어나서 보통 그렇죠. 얼마나 신기하시겠어요? 야, 하락 전환에서 네, 이런 이게- 일이 발생하네 하면서. 이게 아니 근데 분명히 엔비디아 플러스 5% 보고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명성님 눈이 살짝 부었는데 혹시 울었어요? 하락 아니요, 전환할 아니요, 때? 아니요. 그런 거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눈물 뭐 한 번도 운 적은 없지만 울었구나 혼자. 이젠 눈물도 안 나고 음, 이제 그냥 웃기더라고요. 와, 어이가 없죠. 이게 사실 제가 뭐 일단 뭐 틀렸을 수 있죠. 제가 틀렸을 수 있는데 근데 어제 이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이 정도의 분위기 반전을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마이클? 그쵸. 그분은 예측했겠죠. 마이클 버리. 음. 그리고 그 외에 피터 이제 틸? 피터 틸 아저씨는 잘 모르겠고 음. 그 버리와 함께 그분의 의견에 동조하는 친구들. 분들 몇 분 예측은 했겠지만 그분들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루 만에 이렇게 될까라는 거를.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엔비디아 뭐야 대단하네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장 보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마도 다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냉정하게 판단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예. 그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첫 번째 1번 원칙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예. 금리 너무 높다. 너 이거 금리 뭐 제대로 안 하면 뱃세 너까지 자를 거야라는 농담 반 그랬죠. 진담 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금리가 계속 4.1%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제가 채팅창 봤더니 이제 뭐 쿠기사 쿠킹해버리고 싶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그 정도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간밤에 엄청 강력했습니다. 그런 사실 저도 이제 예. 명성님이랑 같이 이제 출근하고 이러면서 리사코 그분 뭐야? 왜 그러시는 진짜로. 거야? 가만히 있다가 지금 본인의 개인적인 악감정을 이런 식으로 시장에 푸는 거야? 아니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한테 1대1로 하시지. 이거 뭐 하시는 건가? 야, 시장을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많이들 또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대로 가는 것도 신기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시장에는 심리가 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고 저런 얘기 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실적으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더 들어주는구나라는 건 금리를 이기려고 들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연준 입장에서는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틀린 것도 아니죠. 왜냐면 이제 AI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막 진짜 오중이 떠중이 뭐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막 빚을 내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러다가 다 무너지면 오히려 버블이 엄청 진짜 버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고 가겠다라고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약속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면 네. 최근 한 2주 3주 동안 거의 한 10명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매를 시장이 엄청 풀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기로 그냥 작정을 한 것 같고 그러면은 뭐 12월 금리나 전망이 계속 낮아지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자산의 정말 상당 부분이 주식이잖아요. 네. 지금 경기 침체다 뭐다 우려하고 있고 네. 뭐 고용이 어떻게 된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그 차트에서 주식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와 맞아요. 자산의 형태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래도 좀 미국 경기 침체를 좀 방어하고 소비 계속해서 그나마 반쪽이라도 유지되려면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예. 연준은 시장을 이렇게 막 짓밟는 그런 얘기보다는 예. 조금 좀 세련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지금은 걱정되지만 장기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연준의 책무를 다하겠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은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떤 연준 의원들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하락 와. 전환해서요.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부러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AI 뭐 하겠다 하면서 막 AI 이름 붙여서 막 IPO 하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잡고 있는 거라면 어쩌면 그건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우리가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마주해야만 하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네. 그 단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AI 종목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건 어제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수준으로 심리가 계속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야, 여기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 이게 참 결국에는 어려운 그런 간밤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버블 거품이 껴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뭐 감가상각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지금 이전에 A백 칩도 여전히 사용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했어도 시장의 심리 자체는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그리고 향후에 정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확실하게 돈 벌어서 이거를 과연 다 청사진대로 그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죠. 두려움에 네.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너무 오프닝을 길게 한 것 같은데 네. 얘기 다 어쨌든 내용 얘기는 다 했네요. 맞아요.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가 어. 끝이고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그냥 미끄럼틀이에요. 이거는 이 롤러코스터는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미끄럼틀 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장 막판까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우리가 이 시간엔 잤잖아요. 다 같이 이 시간에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행복했다가 뭐 자고 일어나서 이게 뭐 오류인가 싶은 뭐 그런 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엔비디아는 결국 3%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라클, 팔란티어, AMD,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급락한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장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무슨 10%나 급락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버블도 버블이 있나? 버블에 버블이 꼈다.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나? 예, 뭐 아무튼 그런 이게 사실 일어난 직후에 받아들이기엔 되게 어려운 그런 장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논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시장이 이길 수가 없다.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수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 또한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도 계속 이렇게 100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연준이라든지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게 그 질서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이럴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그 탓해봐야 뭐 하겠습니다만 그 셧다운이 그렇게 장기화가 됐던 게 역사상 최장 기간에 셧다운이 있었던 게 이런 화근을 만들고 있었나 보다. 그런 거죠. 그리고 금 가격도 그래 안전자산도 안 돼요. 안전자산도 그나마 뭐 선방했다라고 하는 게 약보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도 안 됩니다. 예, 다 안 돼요? 다 안 되는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막 우리 좋아했었는데 반대가 지금 펼쳐지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얼스. 이 치얼스였거든요. 4시간 전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캡처할 때가 이게 한 4시쯤이었으니까 인베스팅 비주얼이라는 네. 저 계정 인베스팅 그 인베스팅이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가요? 예. 그 개인 근데 뭐 블루 체크가 있긴 있네요. 네네. 저 네, 돈 주면 치얼스.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예. 그쵸. 치얼스 하면서 다들 이렇게 좋아했던 게 5시간 전인데 2시간 전에 시장이 이렇게 바뀐 걸 보고 네버마인드 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울면서 괜찮아 아니 이거 뭐 건강한 조정이야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들 다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고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왜 자꾸 금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성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인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 또 레버리지의 대규모 청산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쵸. 봐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레버리지를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그 코인을 따로 꼭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나왔던 게 뭐 이제 뭐 100배짜리도 있고 뭐 50배짜리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청산당하면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네. 했던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나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제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 88,00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빠진다 싶었는데 엔비디아 버프를 좀 받았는지 엔비디아가 쫙 끌어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9만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9만 달러가 8만 6천 달러까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을 같이 끌어내리는데 코인 시장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고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사실 9월 고용은 우리가 약간 호재성 이슈로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9월 데이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이미 지난 데이터고 10월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한데 그 10월 고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월 FOMC까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연준에게 그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또 좋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중간중간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실제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가 많이 줄었고 뭐 늘어난 게 이제 고버먼트, 뭐 레저, 허스피탈리티 뭐 이런 것들이 늘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썩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숫자 자체가 이게 딱 발표된 순간에는 시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이거 나오고 나서 뭐야 좀 걸리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기겠지 하고 이렇게 쫙 달리고 있었는데 네. 점점 이제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래도 그 엔비디아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실업률이었거든요. 실업률이 4.4%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그래도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12월에 좀 요거 보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막 쏟아졌죠. 네. 해머 총재는 고용 데이터는 이미 낡았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부담스럽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굴스비 총재는 AI 붐 때문에 경기 사이클 판단이 어렵다. AI 붐을 빼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용이 나빠지는 것도 이 AI 때문에 그 고용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안 좋아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신경 안 쓰고 금리를 내렸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사실 뭐 틀린 말은 또 아닌 얘기들을 하니까 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리사쿠 기사가 아까 그 뭐 어떤 채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연준 위원들이 무슨 주식 시장을 신경을 쓰겠냐라고 하시는데 이분 월가 출신이에요? 이분은 그냥 대놓고 증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증시가 지금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시를 했고 거기에 배경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그 사무신용 대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했고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매수가 더 이상 붙기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갔던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12월 금리 인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매수가 따라붙지 않으니까 시장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시선은 좀 엇갈립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전망치를 꺾었어요. 이거 고용 지표까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겠다. 모건 스탠리도 아니 나도 12월 금리 인하 이러다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오늘 보니까 안 되겠어라고 꺾은 거잖아요. 연내 다 2번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아니 최근에 매파적 발언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고 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판단 그 투자자들의 판단을 되게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40%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40%의 확률로 기대를 걸고 있는 투자자들도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싸움은 뭐 12월 10일까지 연준 FOMC까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밤에 하락을 유도했던 그런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세상을 다 이제 구하려고 딱 등판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구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 의구심들을 이제 걷어내기 위한 그 컨퍼런스 콜에 있어서의 발언들도 맞아요. 꽤 설득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자기 전에 탑으로 딱 넣어놓고 엔비디아가 세상을 구했다라고 써놓고 잠을 들었는데 뻔했다. 일어나 보니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그러면서 이걸 두 번째 이슈로 바꿨고요. 구할 뻔했다로 수정을 했는데 뭐 인베스팅닷컴의 기사도 그렇죠. AI 버블 우려 속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가 결국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유동성 문제, 뭐 금리 인하를 안 해줘서라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건 아닐까? 진짜 AI 버블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진짜 주가가 참 진짜 무시무시하죠. $20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원복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어닝콜 체크 포인트가 총 5가지인데 블랙웰을 도입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AI 캐펙스 투자 지속 가능 여부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진짜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지 AMD가 막 치고 올라오는데 경쟁 구도는 어떤지 그리고 중국 수출이 안 되는데 중동으로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전력 부족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정리를 하고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뭐 아시죠? 좋았던 거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뭐 게임 쪽이라든지 오토모티브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시장에서. 또 살짝 이제 굳이 아쉽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네. 어닝에 대한 그 비트률 있잖아요. 예.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반토막이다. 너무하네 진짜. 4% 정도밖에 비트를 못했다. 근데 눈높이가 그러니까요. 큼 높아졌는데 시장은 눈높이 높아진 거는 모르겠고 아, 지금 비트 4%밖에 못해서 그것도 굳이 끄집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너무 높았다라고 하면은 진짜 높은 거 맞췄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만 한번 보면서 그 AI 버블인지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실적이 가능한 거 자체가 신기하거든요. 예, 이게 뭐 그 분기 매출이잖아요. 네. 분기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이번 분기에.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연간으로 와, 작년에 비해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요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블랙웰이 실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블랙웰 수요가 지금 차트를 뚫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이 시간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혹시 막 뭐 따라오고 있는데 AMD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엔비디아의 그로스 마진이 74%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랑 이게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실례입니다. 엔비디아한테. 이거 보시면은 압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매출 없는데 그럼 어떡할래? 라고 했을 때 이제 어제 전해졌던 소식들이 그 미국 정부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7만 개의 칩을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3만 5천 개가 엔비디아 거고 그리고 이 휴메인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사우디에서 AI를 제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서 엔비디아 GPU를 60만 개 사기로 뭐 물론 이건 약속이지만 그런 것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걱정을 씻었네. 5가지 중에 벌써 3가지가 해소가 된 거고 이 개인 AI 법안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미국에서 계속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이게 뭐냐면 중국 같은 쪽으로 나가는 거 대신에 이제 미국부터 돌려야 된다. 그런 부분들인데 요게 빠지면은 엔비디아가 좀 더 수월하게 수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시장이 봐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목표가가 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모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손에 손잡고 목표가를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건 이걸 누가 예상했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와 엔비디아 실적 역시 좋네. 믿고 가자. 목표가 상향했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거잖아요. 모두가 바보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에 대해서 바로 또 버블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은 버블이 아닌데 과연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걸 버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저는 엔비디아인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은 그럼 저 구글인데요? 이제 돈 쓸어 담을 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얘네는 돈을 번 거를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 차트로 다 보여줬잖아요. 퀀텀 점프를. 저는 사실 13회 보고 예. 정말 많은 건물 투자자들이 구글을 진짜 많이 담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관련 업계 분들도 하드웨어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벌었으니까 물론 향후에 더 벌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의 순서입니다. 우리 투자를 그쵸. 그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런 시선에서 미리 의심을 한다는 거는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미리 간 것도 원래 우리는 예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예상은 하거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항상 우리가 미리 가서 또 문제가 되잖아요. 미리 좋아질 것 같아서 미리 예. 사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미리 가는 걸 왜 싫어하냐면 금리가 높아서예요. 그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너네가 미리 가 있으면은 네. 그게 될지 안 될지 너네가 장담할 수 모르는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미리 안 가도 내가 여기 남아 있으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네. 그거를 엔비디아에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버블은 엔비디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을 걱정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놓고 이제 벌이를 약간 좀 겨냥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A100이 그 지금 B 블랙웰이잖아요. 네. 호퍼 H 전에 A였거든요. 음. 2020년대 초반에 음. 그 6년 전에 우리가 쉽에 실었던 배에 실어서 수출했던 제품을 밖에서 아직도 쓰고 있다. 음. 그 감가상각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뭐 100%잘 네. 구동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것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우려를 또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뭐 시장이 안 믿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음. 예, 그래서 이게 그 조금 걸렸던 게 저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61%로 커스터머 A가 22%, B가 15%, 뭐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뭐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엔비디아의 고객들 이게 61%까지 늘어났는데 결국에 이게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 시장은 조금씩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며 저 네. 기업들 중에서 혹시라도 자칫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뭐 불안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AI 버블이라는 우려를 완전히 깨려면 얘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많이 담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래서 확장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추론이면은 우리가 확장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게 뭐 버블일 수 있다 뭐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확산이 되려면 또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그래서 그 기다림이 계속 논란인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가 지금 시장에 계속 고민인 거고.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 진짜 샤라웃을 받았거든요. 메타를 봐라. 우리 엔비디아 칩을 갖고 갔더니 이 광고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못 봤느냐. 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도 이제 주가가 또 밀린 걸 보면은 뭐 그냥 시장에서 응 안 돼? 라고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가 과연 비싼가에 대한 논리.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비싸다고 해야 되는가? 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안 돼. 금리 때문에 돌아가 이러고 있으니 지금 논리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장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리서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클레이스에서 일단 S&P 500 전망치를 6,600까지 올렸어요. 11% 올렸는데 6,6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빠져서 6,5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편으로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올해 7,000선 전망을 또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갈려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갈린다라는 거고 골드만삭스에선 요거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다만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얘기들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뉴스들 중에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구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게 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금 하려고 하던 일 중에 네. 굉장히 대표적인 일인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가 만들어 가지고 피스 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보냈거든요. 우크라이나에다가. 근데 오케이. 나도 그거 할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이 앱스틴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요거를 이제 하원 상원에서 앱스틴 파일을 공개해야 된다. 라는 그 법안이 다 통과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사인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만약에 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정말 위기에 처하는지 안 처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국에 연준을 압박하는 건 결국 트럼프였는데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연준은 12월에 금리 인하 못해 라고 완전히 거의 확신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혹시 상황이 반전이 되려면 이게 또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뭐 기대한다, 뭐 원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앱스틴 사건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문제가 되면 그건 진짜 뭐 심각한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거라서 이건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연결돼서 조금 경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빅스 지수는 25까지 올라왔고요. 야,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7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럴 땐 역사적으로 원래는 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손이 안 가네요. 근데 매수 지금 버튼에. 저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가 있다라는 걸 보면 네. 또 이게 뭔가 박자가 시장이 여러 가지 나타내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는 이쪽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누구는 저쪽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뿐만 아니라 이제 월가에 아까 네. 보여드렸던 대로 월가도 이렇게 뚝딱뚝딱 거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간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보고 다 같이 목표가를 올려놓고 잤단 말이에요. 그쵸? 예, 물론 미국은 자진 않았겠지만 목표가를 다 같이 올려놓고 개장을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다 장 끝나고 회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도 지금 이거 이거를 괜찮은 도대체 거냐. 우리가 실수를 한 거냐, 아니면 시장이 잘못된 거냐.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그러니까요.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저의 의견은 그겁니다. 뭐 시장에 어느 정도 뭐 버블이 껴 있었을 수 있죠. 그렇지만 AI가 버블이라고 보는 거는 엔비디아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조금 씻어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덮어놓고 그냥 계속 가자고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된다. 잡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뭐 연준의 어떻게 보면 책무 같은 걸 연준이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더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 간단하게 쭉 볼까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일단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돈은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오픈 AI 쪽으로 이제 소프트뱅크가 또 간밤에 3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돈 자체를 지금 무서워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뭐 알리바바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이거 다 빚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딜레이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경고음으로 들리고요. 그래서 간밤엔 또 엔비디아까지 걱정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JP 모건에서 장중에 어떤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거 뭐 긴급 리포트를 냈겠죠. 네. 마진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 가격이 지금 너무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HBM이나 이런 거 넣으려면 메모리 가격을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그걸 넣어서 칩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또 그럼 돈을 그 올려버린 가격에서 얼마나 살 수 있으며 얼마나 빚을 더 내야 되며 이런 걱정 꼬리에 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막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간다고 좋아했지만 근데 또 이런 뭐 리스크를 제시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지금 해봐야 된다는 JP 모건의 입장이고 네.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채권인 건데 올해 1월에 비해서 10월에 나타난 게 좀 늘었잖아요. 23,000에서 33,000까지. 이거 다 받을 수 있어? 지금 금리 높은데? 지금 다 비투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걱정을 해야 되나를 보면서 저는 버블도 버블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뭐 제 생각일 뿐이고 시장은 그걸 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실적을 뽑아내서 아스테라랩스라든지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선방했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선방했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고요. 코어이브도 뭐 더 빠질 때도 없는 줄 알았는데 더 빠지더라고요. 어제 4% 애프터마켓에서 넘게. 다 급등했던 종목들. 코어이브가 장 전에 10% 오르고 있었어요. 10%. 10% 급등해서 마이너스 5%가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블룸에너지 마저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블룸에너지 마저 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 하락하면서 차트가 무너졌고요. 샌디스크 19% 급락하면서 진짜 잘 버티던 종목들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참 굉장히 뭐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월마트 얘기 잠깐 해야 되나요?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 얘기하면은 또 소비가 약간 지금 애매해서 월마트 같은 기업들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긍정적으로 실적 좋아서 뭐 지금 가이던스 상향했습니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가성비 넘치는 소비를 많이 하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대표적인 그 모습을 월마트에서 보여줬다. 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간밤에 그나마 좋았던 종목이 월마트인데 요게 이제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할인 상품들을 많이 찾다 보니 월마트는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월마트의 주가가 올랐다,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도 있고 CFO는 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뭐 여기 배경은 뭐 크리스마스네요. 전혀 지금 시장 배경은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우리는 AI를 그래서 점점 더 많이 활용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실적 축포와 주가 축포를 쏘아 올렸는데 이게 참 세상이 이게 참 역설적이죠. 시장은 지금 AI를 박살내고 있는데 월마트 CFO는 나와서 우리는 AI를 더 써서 우리는 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실적을 끌어올릴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참 헷갈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타겟도 마찬가지예요. 부진이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타겟은 뭐 오랜 기간 부진이 지속됐었죠. 그러다 보니 우린 또 오픈 AI랑 협력을 할게 라고 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은 이걸 또 곱게 봐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에는 그거예요. 기업들은 AI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세상은 지금 AI에서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예. 과감한 투자가 어쨌든 결과를 무조건 100% 좋게 만든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뭔가 믿음을 계속해서 주는 결정적인 데이터는 결국엔 실적인데 실적 아직 안 찍히는데 너네 그렇게 투자 이만큼 많이 해도 돼 하는 그런 의구심들. 그렇죠. 이게 언제 의구심이 거쳐질지. 근데 심지어 실적을 막 진짜 슈퍼 서프라이즈를 낸 엔비디아까지 네, 너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쟤네 안 이건- 되면 너도 안 되잖아. 이건 그냥 시장 앞에 겸손해야겠다. 이거밖에 답이 안 나오네요. 심리가 계속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는 있긴 했지만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긴 했지만 막상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시장이 연출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 마음이 정말 차갑고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코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